안녕하세요 여러분, 계백장군 인사드립니다. 모두 다 무고하고 평안하시지요? 저 뉴스 보니까 한국엔 눈이 온다는데 아이고, 빙판길에 조심하시고요. 넘어지더라도 우리 보수 우파는 넘어지지 마시고 저 빨간 동네 애들이 넘어져야 되겠지요. 이건 농담이었습니다. 오늘 좀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 싶은 대화 내용은요, 정말 더럽고 추악한 더불어공산당의 모습을 한번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 앞에 한번 제 의견을 말씀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더불어공산당에 참 보기 드물게 그 금태섭 의원이라고 있잖아요. 지역구가 서울 강서갑이라고 그러네요. 이분이 그 지난번 청문회에서 아주 유일하게 조국을 질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모두 다 생방송으로 봤죠.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떤 공수처도 비판을 했었고요. 공수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아주 유일하죠. 유일무이. 한두 명 정도 더 있었나요? 더불어공산당 소속 의원 중에. 뭐 거의 유일하게 이렇게 자성의 목소리를 낸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참 그 금태섭 의원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쓰레기 더미 속에도 진주가 있구나. 쓰레기 더미라고 해서 다 쓰레기인 줄 알았더니 개중 한두 명은 진주 같은 의원도 있구나. 그렇습니다. 뭐 더불어공산당이라고 해서 어떻게 전부 빨갱이만 있겠습니까? 진짜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에 입각한 그런 의원도 이렇게 한두 명은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그 지역구 출마자를 추가 공모한다고 발표가 났다 그래요. 지금 현재 강서갑에서 이제 더불어공산당 입장에서는 현역 의원이니까, 금태섭 의원 현역 의원이니까 당연히 당협위원장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당협위원장이 꼭 다시 재출마를 해야 된다. 는 의무는 없죠. 그래서 이제 다시 재심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추가 신청자 중에서 현역 당협위원장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그쪽으로 공천을 내는 거고, 그건 이제 어떤 그 당 차원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떤 그 결정짓는 자들의 몫인데, 그래도 아무래도 현역 의원들이 그 유리한 게 있잖아요. 현역 의원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이 지역구 추가 공모라는 자체가 뭡니까? 금태섭이한테 공천 안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 여기에 이제 뛰어들었던 그 정봉주가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자식들은 하여간 미투에 관련된 놈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뭐 새로 영입된 놈도 그렇고, 이 정봉주가 이게 지가 나설 놈입니까? 이거 뭐 자연인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니만서도 뭘 자연인으로 돌아간 지 얼마나 됐다고 해서 또 뭘 금태섭 의원을 비판하면서 했다가 탈락이 됐는데, 이런 놈이 탈락된 건 아주 잘된 일이지요. 어디 그 성추행을 한 놈이 대한민국의 대표기관인 국회로 입성을 하겠다고 지금 누가 누구를 갖다가 질타를 하고 전화 평생 반성하고 살 일이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레기 더미 속에서 이렇게 그 진주가 하나 발견됐는데, 이거를 도저히 우리 당과 그 문빨에 대한 충성심에서 봤을 때 금태섭 의원이 한 행동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아주 이제 컷아웃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공산당 관계자 여러분이나 당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말에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입에 쓰지만 우리가 그걸 그 쓴 한약을 왜 먹습니까? 내 몸에 좋으니까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쓴소리를 하는 의원이 더불어공산당 내에서도 한두 명쯤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아예 그냥 싹부터 잘라버리려고 하는 이런 더불어공산당의 행태라기보다 아주 추태지요. 추태를 볼 적에 이런 당에다가 나라를 맡길 수 있는 건지, 이런 놈들에게 또 한 표를 줘야 되는 건지,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깊게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소신을 지키는 자에게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더불어공산당, 이제 실체가
이런 식으로 더불어공산당의 추악한 실체가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당에 아직도 예, 그냥 뭐 우리 인이 잘한다 해가면서 우리 더불어공산당 만세 해가면서 무조건 맹목적 충성을 보이는 게 누굽니까? 이게 또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전라도 깽깽이들 아니겠습니까? 플러스 좌빨들, 저 문빠라고 불리는 거기에 이제 무슨 좀 사회적으로 이름난 사람을 예를 들자면 뭐 공지영이니 유시민이니 공지영이라는 년이 그랬지 않습니까? 뭐 문재인이 하는 일은 뭐든지 다 옳다. 문재인이 하는 일은 우리가 무조건 지지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또 유시민 보세요. 이 빨간 동네 애들은 이 뇌 구조가 뭐가 달라요. 다른 것 같아요. 왜? 아니 정경심이가 컴퓨터를 갖고 나오는 행위가 증거 보존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개도 웃을 소리 아닌가요? 예. 이렇게 엉뚱당뚱하는 소리만 해대고 소신 발언을 하고 소신을 지키는 사람에겐 되레 불이익을 주는 이런 정당, 정말 더럽고 추악한 정당이겠죠. 앞으로 이런 모습을 봤으니 이번에 국회에 어떻게 해서든지 더불어공산당 타이틀로 입성하는 사람이 전혀 없진 않을 텐데 그 사람들이 소신 발언을 하겠습니까? 다음번에 이렇게 금태섭 의원처럼 모가지 잘릴 텐데. 이렇게 해서 전부 바둑이를 만들어버리는 우리 옛날에 그 바둑이 알지죠? 바둑이. 저희 어렸을 때는 동네에 있는 개 10마리라면 8마리가 이름이 바둑이었어요. 그 국어 교과서에서도 바둑아 이리와 나하고 놀자 이런 것이 나오고 전부 이런 그 바둑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 정권에서 더불어공산당에서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여권 내에서도 어떤 인사의 말을 빌려서 하자면 이제 금태섭 의원에게는 아무래도 괘씸죄가 적용된 것 같다라고 이제 여권 내에 어떤 한 인사가 익명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괘씸죄가 적용되는 것 같다고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이런 사람도 이제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더러운 모습이 있다는 거를. 다만 자기 이름이 밝혀졌을 경우 이제 자기도 잘리게 생겼으니까 참 이런 당이 더불어공산당이에요, 국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이제 잠시 또 그 임미리 교수 얘기를 이제 잠깐 하고 넘어가자면 이 문바로 불리는 이 극성 지지자들이 또 금태섭 의원 같은 사람을 반역자라 그랬다 그래요. 반역자. 이 사람들이 반역자라는 말의 정의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소신 있고 옳은 발언을 하는 사람이 반역자면은 전부 개 돼지가 되란 얘기 아닙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기다가 또 이번에 임미리 교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또 이 문바 극성 지지자들이 또 개인적으로 이제 당에서는 취소됐지만 개인적으로 막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는데 임미리 교수에 대한 그리고서도 그걸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을 한 양 막 인증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는 빨갱이로 봤을 때는 훌륭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로 봤을 때는 아주 역류하는 대한민국의 반역자들이 바로 너희 같은 놈들이야. 너희 같은 놈들. 아시겠습니까? 아니 이거 반역자들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말고요. 예.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비록 우리 당이 하는 일이라도 잘못됐다고 비판을 할 줄 아는 정치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누구나 다 아는 얘기겠지만 참 실천이 안 되지요. 예. 여기에 이제 또 추빨련으로 제가 가끔 추빨련 그러는데 이제 이거는 요즘도 뭐 이렇게 자꾸 줄여 쓰는 게 유행이니까 추빨련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그 추미애 빨갱이년의 약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즘 이게 또 추빨련의 만행이 또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취임하면서부터 윤석열 총장의 그 팔다리를 자르면서. 근데 요즘은 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라는 걸 이제 제안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단호하게 거절로 나갔지만은 이제 출발련의 행태를 봤을 적에 얘가 앞뒤 안 보고 그냥 무조건 앞으로 가잖아요. 앞에 뭐가 있는지를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이제 한번 이게 결과가 참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만은 우선 우리가 여기서 짚어볼 거는 우리 같은 소시민들이 지켜볼 문제는 뭐냐면 왜 갑자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을 출발련이 주장하는 것일까? 이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법적인 문제 이런 거는 뭐 이 법을 전공하신 분들 얘기고요. 이 의도는 간단합니다. 지금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수사 검사가 수사를 하고 기소 검사가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기소 검사를 누구를 심어 놓겠습니까? 당연히 청와대 입맛에 맞는 더불어공산당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전부 기소 검사로 배치하겠지요. 그러면 뻔할 뻔짜지요. 그래서 수사 검사가 열심히 수사를 해서 다 완성된 것을 기소 검사한테 넘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사 대상자가 누구냐? 이제 자유한국당이 아니고 미래통합당이니까. 미래통합당 쪽 인사네? 기소. 딱 보니까 조국이야. 임종석이야. 더불어공산당이네? 이거 기소 안 돼. 그럼 여기서 분쟁이 생긴다는 거죠.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에. 근데 철저하게 기소검사에게 기소권을 준다면 수사검사는 뭐예요? 꽝이죠. 이렇게 만든다는 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려는 최고의 그러니까 이 최고의 목적이라는 거죠. 왜 여지껏 가만히 있다가 아니 검사한테 있어서 수사 기소권이라는 거는 고유 권한이에요. 그 기소권을 갖기 위해서 그 힘든 사법고시 요즘은 좀 바뀌었다지만은 옛날에 그 사법고시를 힘들게 패스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 힘들게. 근데 거기서 그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를 알맹이를 쏙 빼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빈 껍데기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검사를. 차라리 이럴 거면은 수사검사니 기소검사니 나누지 말고 차라리 검찰을 없애면 어떨까요? 이 세상에 검찰이 없는 나라, 북한. 예, 북한처럼, 그리고 모든 걸 다 공수처가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공수처는 뭐, 기소권을 다 갖는다면서, 이 자식들은 왜 분리 안 해요? 예, 차라리 검찰을 없애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빈 껍데기 검찰을 만들 거면 아예 검찰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예.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했지만, 지금 하는 짓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빈 껍데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검사의 고유권 아니고 뭐 한 건데 기소권이. 예를 들어서 이걸 경찰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요. 경찰을 수사경찰과 체포경찰로 나눠서 관리한다고 해봅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어차피 지금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자, 수사경찰이 수사를 해서 저놈이 100% 범인이야. 완벽한 증거를 다 잡아냈어. 그런데 수사경찰더러 그리고 범인이 지금 내 코앞에 있어. 그런데 수사경찰더러 체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수사경찰이 하는 일은 뭐예요? 빨리 체포경찰한테 전화해서 야, 지금 내 눈앞에 범인이 있으니까 나는 수사경찰이니까 체포는 못해. 빨리 체포경찰이 와서 체포해줘. 지금 이런 꼴이에요. 지금 경찰로 비유를 들자면. 근데 이 체포경찰이 다른 곳으로 체포하러 가는 중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럼 코앞에서 범인 놓치는 거예요. 왜? 수사경찰한테는 체포권을 안 줬으니까.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이제 다 이해가 되시죠? 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한다는 건 이건 이런 거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또 판사로 얘기한다면 여러 패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판사와 판결판사를 따로 두자. 그러면 심리판사가 심리 잘 해놓으면 뭐합니까? 판결판사를 예를 들어서 조국이나 정경심이나 임종석이가 이번에 그 울산시장 누굽니까? 뭐 송철호인가? 그런 놈들이 재판을 받고 있으면 판결판사를 누굴 보내겠습니까? 당연히 명재건이 같은 놈 보낼 거 아니에요. 명재건이 같은 놈이 오면 뭐예요? 더불어공산당과 관계된 사람은 무조건 무죄잖아요. 지금 영장 기각한 걸 보세요. 지금 이런 짓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더불어공산당에서. 그리고 이제 반대로 미래통합당 쪽이면은 다 유죄. 이렇게 된다는 이런 세상을 만든다는 거죠. 그럼 거의 북한하고 똑같은 사법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만을 첫 번째 금태섭 의원권, 두 번째 이 추발령권 이런 게 다 이 더불어공산당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얘기는 이 정도 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미래통합당에서 새로 둔 태용호 태용호 전 공사 영국 공사를 이번에 태구민이라는 이름으로 출마한답니다. 이제 어차피 북에서 대한민국으로 온 사람들은 그 어떤 신변 보호를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는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놈들이 어떤 추적하는데 좀 어려움을 주자는 거죠. 그렇다고 못 추적할 건 아니지만 신변 보호를 더욱 철저히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태용호 전 공사가 이렇게 태용호 선생께서 이렇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까지 출마하고 만약에 당선까지 되신다면은 제가 볼 땐 당선될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얼마나 눈에 가시겠습니까? 그러니 옛날에도 그 여러 명 제거됐잖아요. 그 탈북 인사 중에 암살조에 의해서 지금 태용호 공사에 대한 암살 계획을 북한 쪽에서 안 세우고 있다.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철저한 신변 보호가 유지돼야 될 텐데 이놈의 정당이 이 정부 여당이 누굽니까? 이게 공산당이잖아요. 더불어공산당. 그리고 북한과 중국에 충성하는 정당이 아니겠습니까? 자국민보다.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라고 해놓고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중국인이 먼저라고 섬기고 있는 이 더불어공산당 정부 여당과 문빨. 여기서 과연 태용호 공사에 대한 신변 보호를 철저히 해줄는지 참 우리가 지켜봐야 될 문제지요. 참 걱정됩니다.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야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리고 혹시라도 태용호 공사께서 아직 지역구가 결정이 안 나셨는데 어느 지역구로 결정이 나던 그 지역구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정말 이렇게 대북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전문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전문가 태용호 공사를 전적으로 아주 압도적으로 밀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통합당이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다고 합니다. 예, 미래통합당의 출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인 만큼 절대적으로 국민을 우선시하는 저 더불어공산당처럼 사람이 먼저다 해놓고 중국 사람을 먼저 섬기는 이런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럴 리도 만무하겠지만 무조건 대한민국 국민이 우선인 미래통합당의 되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그럴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공화당, 이 우리 공화당이 아직까지도 여기에 손을 내밀지 않고 있는데 우리 공화당의 합류를 해야 될 이유는 제가 세 영상 정도로 더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부연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공화당의 합류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계백장군 오늘 영상 마칠까 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PS 추신 구독과 좋아요 이 계백장군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예, 도와주십시오. 꾹꾹 꽉꽉 눌러주십시오. 다만 누르신 분은 또 누르시면 안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